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기아 EV3입니다. 지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3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좀 바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또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놓여진 이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세 가지의 차들이 있는데 세 가지의 차는 각각 무광이고 그리고 하늘색이고 그리고 그린색이에요. 이 색깔 모두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기아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컬러인데요. 그런데 이 컬러들 모두가 EV3에는 너무나 찰떡궁합,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여기 지금 배경을 보면 우리 도시를 많이 닮아 있어요. 회색으로 덮여있는 이런 도시에 이 차가 놓여 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자, EV3 어떤 모습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게 컬러만 바뀌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차로 느껴지네요. 이제는 완전히 파스텔 톤으로 뭔가 좀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 저건 좀 남성적인 느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이라면 이건 대학교를 막 졸업한 것 같은, 약간 어떤 면에선 패션 아이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컬러로 다르게 느껴집니다. 귀엽네요. 깜빡이는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 여기 이만큼의 램프가 한꺼번에 켜져서 꽤 시원하게 보여지기도 하죠. 사실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 램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서 휠 앞쪽으로 오버행이 좀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긴 오버행을 중간에 끊어주는 거, 그래서 이 앞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실제보다 좀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이번 기아 디자인에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좀 더 당당하고 다부진 느낌이 들게 하는, 그리고 차가 실제로는 굉장히 유선형인데 기존까지 우리가 공기역학적인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못났다, 못생겼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굉장히 엣지를 주고 끝까지 램프를 가져가서 차가 굉장히 높아 보이고 길어 보이고 그리고 더 다부져 보이게 하는, 그리고 마치 차가 네모지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저는 이번 디자인에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차체의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EV3 3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봐서 3이야? 3이란 숫자가 조금 무색할 만큼 너무 크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네요. 이 차체 옆부분 보면 요거 진짜 매끈합니다. 요거 여기서 한번 봐야 돼. 저는 요 라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뒤쪽에서 차를 딱 봤을 때 이 엉덩이가 팍 튀어나온 요 느낌 정말 좋아하는데, 그걸 엣지를 세워서 더욱더 날카롭게, 더욱더 튀어나오게, 게다가 손잡이를 없애서 더욱더 미끈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아가 이런 패밀리룩을 정말 잘하는데 가장 잘하는 것은 기아가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아 EV9 같은 경우에 디자인을 굉장히 잘했고 그 EV9 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여기에 가져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이런 식의 디자인이 있는 차는 굉장히 비싼 차인데, 거대한 차인데, 요런 라인들이 그대로 EV9에 있던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차가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착각됩니다. 그렇게 착각되는 것을 요즘 기아가 너무나 잘하고 있고, 똑같은 논리로 세단에서도 이렇게 더 큰 차에서 사용됐던 것들을 더 작은 차에 넣음으로써 차가 훨씬 더 크다고 착각되는 부분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죠.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놓고 보면 이 램프 디자인은 EV9에서 봤던 램프 디자인이에요. 램프 디자인은 그런데 여기 또 이것도 또 EV9에서 봤던 거네. 램프가 밝아지면서 이렇게 하이포션 스톰 램프도 같이 딱 들어오고요. 램프도 되게 얇아요. 이렇게 약간 깊은 곳에 넣어놔서 되게 얇게 보이도록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렇게 트럭에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깊이 들어 있으니까. 위에서 찍으면 여기 보이지가 않는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트럭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램프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위에서 내려다 보이기 좋은 그런 위치의 램프들이 있어서 단연히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하이포션 스톱 램프가 예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안전을 위해서 있다는 거, 이것도 꼭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EV9에서 봤던 이런 램프들 가운데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EV9 같은 경우는 여기 민자잖아요. 밑에서 부분에 이렇게 면을 크게 가져갔는데, EV3 같은 경우는 면을 크게 가져가는 대신에 가운데 이렇게 블랙 처리를 해서 이 차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왜 중요할까? 소형차라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작은 차라면 좀 쉽게 다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작은 차일수록 안전에 대한 요소들, 차가 강인해 보이는 요소들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검정색 띠를 줘서 차가 마치 실제보다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요소를 디자인적으로 주고 있는 거죠.
EV9보다 저는 이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돼서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사실 이 플라스틱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건 부딪혀도 아무 소용없지만 마치 이 럭비 선수가 이렇게 운동할 때 여기 뭐 여러 가지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이러면서도 공기역학을 챙겼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지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주네. 스크린을 줍니다. 기아가 정말 이런 것들에 인색한데 이번에는 이런 걸 주네요. 이 소형인데 야, 신기하다.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이만큼 더 있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낮춰서 네, 이렇게 해서 더 넓게 쓸 수도 있어요. 와, 대박. 진짜 넓어지네. 여기 보면 서브우퍼도 있고요. 서브우퍼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음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죠. 전자식 트렁크 당연히 있고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넉넉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야, 여기 전기 충전구 아니에요? 라고 하신 분 계신데 아닙니다. 여기 파팅 라인일 뿐이고요. 범퍼가 이렇게 밑으로 가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충전구는 어디 있냐? 또 아래쪽에 이렇게 요거 달랑달랑 거리지 않게 딱 하고 여기 멈추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연 상태로 닫히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 각성했다. 요거 뭡니까? 요거 충전되고 있을 때 플러스 표시고 V2L을 꽂으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죠? 잘 안 될 땐 빨간색으로 변할 것 같다. 뭐 그런 것들이 보여지네요. 아무튼 전동은 아닙니다. 수동인데 작동하기 편한 그런 수동이에요. 액티브 셔터 그릴도 아래쪽에 있네요. 액티브 셔터 그릴이 보통 디자인이 많이 헤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도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요즘 기아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가스리프터는 달려있네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 너무 작지 않아요? 뚜껑이 없어서 다행. 위쪽에 이렇게 덮개가 있기 때문에 뚜껑이 없어도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EV6보다 낫다고? 네,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리고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전동으로 팝업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손잡이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깔끔한 대신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손잡이는 보통 이런 데에 있었는데 지금 끄트머리에 있어서 굉장히 디자인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손잡이가 있는 차들은 이렇게 열다 보면 이렇게 부딪혀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끝에 있는 게 너무나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촉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손잡이 들어가는 이 구간도 마음에 드네요. 근데 여기 스크래치가 많이 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반드시 여러분들 PPF라든지 이런 걸로 좀 입혀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패션 아이템이네. 거의 환카 색깔인데요. 환카 맞습니다.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안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부터 환카. 자, 휠에 대해서 간단히 볼까요? 휠은 지금 굉장히 기하학적인 휠을 기아가 원래부터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 공기 역학을 너무 신경 썼습니다. 구멍이 뚫린 게 요거밖에 없어. 휠 중에 이렇게까지 막혀있는 휠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게다가 정말 중요한 거 빼먹었네. 나사가 없잖아. 나사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뺍니까? 타이어 못 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덮개입니다. 플라스틱 덮개가 있어서 이걸 빼서 안에 있는 나사 5개가 있을 거예요. 공기역학도 좋은데 너무 막혀있는 거 아닌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금 더 작은 휠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훨씬 더 많이 뚫려 있네. 그죠? 훨씬 더 많이 뚫려 있고 역시 기하학적이고. 브레이크가 너무 아쉽다? 브레이크가 원피 브레이크라서 그렇게 아쉽진 않죠? 왜 안 아쉽냐면 어차피 회생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갖고 뭐 달릴 거야? 서킷 갈 거야? 안 갈 거잖아. 그러니까 또 괜찮습니다. 2P면 더 좋고 6P면 더 좋지. 근데 이 차는 저렴한 차니까. 지금 GT라인과 일반 모델이 두 가지가 서 있는데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GT라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검정색 부분이 많도록 좀 더 스포티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오프로드 느낌이 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측면에서 봤을 때 전 이 부분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롬 부분이 위쪽으로 약간 높이 있어서 차체가 실제보다 좀 떠 보이는 느낌? 좀 높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이쪽에 보면 그런 그 크롬 부분이 없어서 차가 이 마지막 부분이 요 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낮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게 GT 라인이고요. 조금 더 높아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일반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좀 더 SUV 같다. 좀 더 잘 달릴 것 같이 생겼어. 근데 실제로 모양만 그렇고요. 실제로 더 잘 달리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는 게 GT 라인입니다. 여기 놓여있는 차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파스텔 톤이 있는 저런 그린 컬러, 저거 제발 좀 나왔으면 했는데 나와주기로 했고요. 이런 하늘색 컬러는 사실 우리 중국에서 많이 봤던 그 컬러인데 중국에서는 조금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인테리어 자체가 이 회색의 도시, 도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회색의 도로에 비춰졌을 때 이 차가 좀 눈에 확 띄는 그런 컬러로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파스텔 톤이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작은 자동차에는 너무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컬러는 아무래도 저 차입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무광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차체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무광 어떤 것보다도 더 잘 어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샴페인 골드라고 하는 그런 아이폰 있었잖아요. 그런 샴페인 골드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컬러인데, 컬러 이름은 아직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멋진 그런 컬러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지금 검정색의 램프 부분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일직선으로 검정색 하이글로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 안에 램프가 이렇게 EV3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래도 EV6라든지 EV5라든지 이런 차들보다 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모양을 보면 예뻐요. 마음에 듭니다. 이 차가 타이어가 제대로네. 선택할 수가 있는가 봐요. 한국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를 여기다 끼우고 있네요. 아, 이거지. 이 정도 타이어 끼워줘야 소음도 어느 정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승차감도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러면 실내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잠깐만, 이거 문 왜 이거밖에 안 열리니? 좀 더 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괜찮아요. 이게 또 소형차인데 조금 더 열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내 왔을 때 실내 인테리어가 다양하게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저쪽에 있는 건 무슨 환타색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컬러네. 요렇게 보수적으로 한다. 이게 EV3라는 자동차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진 자동차인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인테리어가 이렇게 보수적인 컬러를 하고 나면 EV3의 그 장점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뭐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괜찮고요. 그리고 키도 워낙 예쁘죠. 워낙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별로라고요? 그럼 지금 현대 키를 한번 놓고 보시죠. 네, 이거 두 개 비교해보면 어떤 게 나세요? 선녀죠? 너무 예쁜 디자인이고요. 와, 이거 직물이 거의 울 직물입니다. 굉장히 예쁘게 생겼네요. 마치 양복에 들어가는, 코트에 들어가는 그런 직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인테리어, 잠깐만, 이거 너무 EV9이잖아. 제가 EV9 오너로서 이거 좀 열받네. EV9처럼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이거 뭐 스티어링 휠도 되게 비슷하고, 아니 뭐 디스플레이도 비슷하고, 이거 버튼도 배치도 똑같고, 이거 볼륨 똑같잖아. 이렇게 똑같으면 열받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가 EV3도 살 거니까 EV3 살 입장에서는 이거는 또 감사하네. 아이고야, EV9하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졌어. 아유, 감사해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헤드레스트도 비슷해. 이 망사 헤드레스트 정말 좋은 평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평을 받았던 차가 이렇게까지 된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기존 같으면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윗급하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윗급은 윗급, 아랫급은 아랫급, 아랫급이 감히 어디 네가 하극상이야? 왜 윗급을 넘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극상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윗급에 있는 정말 좋은 거라면 가장 저렴한 자동차에도 그냥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의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몇 가지 부분은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해 보이는 부분은 있긴 해요. 당연하죠. 자, 그리고 이 인테리어의 여러 가지 요소들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의 요 검정색이 요 가장자리 검정색하고 조금 달라서 좀 눈에 거슬려요. 그러니까 EV9 같은 경우는 좀 더 검정이고, 이 디스플레이는 거의 같은데 회색으로 보여.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앰비언트 라이트 굉장히 특이하게 들어갔습니다. 보통 앰비언트 라이트 그냥 가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세로인 앰비언트 라이트는 거의 없잖아. 근데 세로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렇게 쭉 내려가서 아래쪽에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바타에 있는 그런 생명의 라인 같은 게 그렇게 이어져서 아래쪽으로 착 이어진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수납 공간에 대해서 불을 비춰주는 차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수납 공간까지 불을 비춰주는 이런 꼼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불을 비춰주는데요. 여기 불을 비춰주고 발 쪽에도 불을 비춰줘요. 그러다 보니까 나 새 신발 샀어,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죠.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수납 공간도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컵홀더도 되고 넓은 수납 공간도 되는 그런 공간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 같은 거 여기 올려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무선 충전이 되는데, 이거 공간은 두 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이유는 잘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넓혀줄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굉장히 우아하고 다양한 컬러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버튼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핏 봐서는 이거는 EV9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좀 후진 제품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EV9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버튼이 눌러지는 게 아니고, 버튼이 눌러지는 피드백을 햅틱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깍딸깍 하는 그걸 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애플에 있는 노트북에 그 터치패드를 눌렀을 때 터치패드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 딸깍 하는 느낌을 가상으로 주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 봤을 때 볼륨 같은 경우는 가운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 미디어가 유튜브, 유플러스 TV, 왓챠, 웨이브 이런 것들 다 지원이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잘 안 됩니다. 서비스 가입은 지금 오늘 안 돼 있네요.
이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이 버튼도 너무 잘 돼 있고, 게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볼 수 있는 게 제한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 같은 거 있는데, 공조장치 스위치 같은 것도 가운데 있어서 기아차 중에서는 EV9하고 이 차만 갖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템퍼러처라든지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터치가 아니라 버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거. 공조장치는 아무래도 장갑을 낀 상태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뭐 인상적이기도 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내 인테리어는 굉장히 넉직하고 잘 만들어진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용하는데 너무나 편리할 것 같고요. 작은 차지만 이 수납력으로 봤을 때는 EV9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을 걸로 예상돼요.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있고, 여기 보면 빌트인 캠을 위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꽂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 모니터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힐 디센트 컨트롤 같은 것도 있네요. 마치 이 차가 SUV라는 걸 보여주듯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열선이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열선 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운전석 메모리 시트 1번, 2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버튼들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보수적이라는 느낌도 들긴 해요. 일단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은 어떤지도 살펴보도록 하죠. 딱 들어왔을 때 어떤 것들이 느껴지냐면, 일단 시트가 투톤으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뭘 담당하냐면 이 차의 분위기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셀카를 딱 찍었을 때 셀카에 이렇게 나오려면 회색이야. 그러면 내가 밝아 보여. 차가 되게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은 뭘 담당하냐면 내구성을 담당해요. 이 시트가 점점 더러워집니다. 조금 있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그런데 그런 경우 이 아래쪽에 회색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뭐 음료수를 흘린다거나 과자푸석이 흘리거나 해도 운전자가 그렇게까지 화내지 않고, 뭐 그럴 수 있지. 만약에 이게 회색인데 여기다가 음료수를 흘렸다. 오빠 어떻게, 우리 헤어져!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 시트 부분을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만든 거 굉장히 이 커플들의 화합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도움되는 그런 컬러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쪽 이렇게 투톤으로 하는 거 너무 잘했다. 이거 너무 잘했고, 예전에 이런 걸 먼저 보여준 차가 하나 있었죠. 캐스퍼의 그 파란색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 회색은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리고 저기 좀 이따 다른 시트도 보여드릴 텐데 다른 시트도 굉장히 멋지게 보여집니다. 이 앞좌석 조수석을 위해서 워크인 시트가 제공되고 있는데 뒷좌석에서도 어느 정도 조작 가능하고 운전석에서도 조작 가능하니까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서 발라당 높여지는 일렉션 컴포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야, 이거 터치야. 터치로 만들어져서 이걸 딱 만졌을 때 오빠 차는 보통 차가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단 양쪽에 램프가 있는 것보다 이게 원가는 조금 더 저렴할 텐데 실제로는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고급스럽게 만들면 이게 이 정도 고급이구나 라는 느낌을 다시금 느끼게 해요. 여기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공조장치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이렇게 소형차는 사실 안 갖고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조장치 제대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바람이 나옵니다. 여기 앞쪽에 바람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뒤쪽에서 너무 덥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소형차를 탈 때 뒷좌석에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루프에 머리가 닿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는 EV6보다 오히려 머리 공간이 높아요. 이 SUV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런 것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머리 공간 뒤로 눕혀 있는 정도, 이거 괜찮습니다. 뒤로 딱 눕혀져 있어요. 잘 만들었고,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워서 좀 섭섭한데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눕히면 돼요. 잠깐, 이거까지 넘어가? 굉장히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시트가 그렇게까지 편안하진 않아요. 기아는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EV6는 정말 문제가 많았고 그 EV6보다는 훨씬 편한 그런 시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석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낮지 않고, 방석이 그리고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자동차 의자라기보다 지배 의자를 앉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트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앞좌석의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요거 사실 굉장히 싸구려 느낌이 났었거든요, EV6에서는. 근데 이제 요거 직물로 바꾸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가죽으로 바꿔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의 느낌으로 비춰지도록 개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특이한 점은 이렇게 해서 꾹 눌러 놓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도록 꾹 눌러진다는 거예요. 빼면 이렇게 뾱 소리가 나면서 빠집니다. 결합되도록 만든 거는 전 처음 봤어요. 정말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꽉 들어가서 여기 이만큼 틈도 나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하겠다,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어, 소형차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 이렇게 USB-C가 양쪽으로 있어서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게임을 하거나 아이폰을 보거나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폰 거치대를 여기다 딱 만들어 줬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되게 좋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달아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안전 이슈 같은 게 있었겠죠? 달았다가 막 사고 나서 얼굴로 날라오면 어떨 건데 뭐 이런 느낌 살짝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더 노력해서 다음번에는 안전과 그런 것들을 또 잡으면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컵홀더 제대로 있고 아니 소형차가 아니야. 이 정도면은 뭔가 작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도대체 얼마에 팔려는 거야? 대충 분위기를 봤을 땐 이거 가격 상당히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자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게 꾸며졌거든요. 굳이 이걸 이렇게 꾸며야 되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쁘게 꾸며졌어요. 여기 빌팅캠도 있네요. 이렇게 빌팅캠이 여기 자리 잡고 있고요. 이게 디자인을 너무 깔끔하게 하려다 보니까 와이퍼 넣는 걸 깜빡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네. 히든 타입으로 와이퍼를 위쪽에다 딱 숨겼는데 너무 감쪽같이 숨겨갖고 저는 몰랐잖아요. CV의 경우는 차체가 높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상대 이 뒷차를 봐야 돼요. 이 차는 차체가 낮다 보니까 위에서 와이퍼가 내려와도 굉장히 많은 영역을 넉넉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이만큼이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후방 카메라 위치는 여기인데 저는 좀 섭섭한 부분은 있어요. 요거 어지간한 수입차들은 여기다가 워셔액을 만들어서 이 후방 카메라도 씻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제로 이 차는 그렇게 되진 않고요. 근데 그나마 다른 차들보다는 좀 나은 편인 게 다른 차는 여기에 붙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 번호판 바로 위에 붙어 있는 애들도 허다해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GT 라인은 여기 크롬 부분이 없고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엣지를 둔 것도 굉장히 독특하기도 한데 어쨌든 블랙 하이글로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있는 힘껏 다 갖다 쓴 걸 볼 수 있네요. 블랙 하이글로시는 가격 대비 디자인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면도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동 세차에 넣었을 때 스크래치가 나기 쉽고 스크래치가 한번 났을 때 해결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블랙 하이글로시보다 더 관리하기 힘든 건 사실은 무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광 선택하실 때 꼭 한 번 더 생각하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외관만으로는 이 차를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차는 충전 한 번으로 무려 501km를 갈 수 있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500km면 어디야?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갔다가 충전 없이 바로 들어오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이제 주행할 수 있다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높으면 그만큼 충전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 350kW 충전기를 꽂으면 31분 만이면 80%까지 충전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대박. 자, 일단 이 차는 실내가 가장 핵심인데요. 실내로 들어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야, 인테리어 컬러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했다고? 와,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런 식으로 오렌지색으로 맞췄는데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거죠. 오늘 색깔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렌지색, 여기도 오렌지색, 여기도 오렌지색, 여기도 시트에도 이 뒤에도 이 실내에 들어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자동차 인테리어가 아니라 뭔가 패션 아이템의 인테리어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노트북 같은 거 놨을 때 굉장히 잘 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너무 좁아요? 너무 좁으면 이거 들면 되지. 들면 여기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거 놓을 수 있고요. 이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네요. 어쨌든 노트북 같은 거 놓거나 뭐 간단하게 식사를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이걸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용을 얼마나 하겠냐 라고 하는데 없어서 사용할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있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것도 좀 바뀌었네요. 시동 버튼이 깜빡깜빡 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웰컴 램프도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거 지금 들어볼 수 있나요? 뒤쪽에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니까 충돌 경고를 해줬습니다. 자, 음성인식 같은 걸 오늘 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커넥트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데 기아 최초로 음성인식 시스템에 AI를 도입했다고 하거든요. 이 AI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아 커넥트가 가입이 안 돼 있어서 안타깝게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해줄 수 있게 해줘야지.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핸들 같은 경우는 지금 EV6하고 같은 핸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운데가 튀어나오고 가장자리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 가운데는 훨씬 더 튀어나오게 가장자리는 낮게 있어서 훨씬 더 인체공학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깎아놓은 걸 알 수 있네요. 굉장히 고급스럽기도 하고 EV6는 여기 흰색으로 돼 있어서 이상했는데 여기 회색인 게 훨씬 어울립니다. 조합을 선택하실 수 있다면 여기 흰색인 것보다는 이렇게 짙은 회색인 걸 선택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지금 전전식 스티어링 휠을 갖고 있어서 센서가 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상황에서 내가 손을 잡고 있는데도 자꾸만 손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것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잡기만 하면 인식한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지금 HUD가 자리 잡고 있는데 HUD 크기가 앞에 구멍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나타나는 디스플레이 영역은 더 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네요. 일단 예전 같으면 이런 소형차에는 컴바이너 타입으로 해서 앞에 뭐가 쭉 튀어나와서 거기다 비춰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유리에다가 비춰주는 이런 HUD를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서 공기청정 모드로 작동을 시키는 걸 볼 수 있네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똑똑하게 잘 만들어져 있죠. 소형이라는 게 정말 무색할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진짜 보고 싶었던 게 바로 디스플레이 테마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테마를 이용해서 이 디스플레이 전체를 막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이번에 EV3부터 디스플레이 테마가 들어가게 되는데, 게임에 스킨 입히듯이 이 차에도 스킨을 입힐 수 있게 돼요. 스타일을 막 바꿀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오늘은 제공하지 않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시승 행사를 통해서 이 다양한 기능들, AI 기능들, 그리고 여기 주행 거리, 이런 것들도 직접 테스트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부탁드려요. 여기 누르시면 돼요. 제발. 아무것도 안 돼. 이거 좀 가입 좀 해놓으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대체? 블루투스라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일단 베이스는 어느 정도 조금 깔려 있는 느낌인데요. 고음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하만카돈 오디오가 지금 그 정도로 훌륭하진 않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디오에서는 조금 더 돈을 써도 됐을 것 같다. 뭐 어쨌든 튜닝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겠죠. 이거 오렌지색이지 않습니까? 이 오렌지 커스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마도 이런 것들 튜닝 잘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콘셉트에 불과했고 실제로 양산에는 거기에 들어가진 않았네요. 대신에 이렇게 풀플랫은 됩니다. 야, 이 차급은 정말 알 수가 없다. 고급인지 소형인지 저렴한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차의 그 가격대가 굉장히 넓은 영역을 갖고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차는 배터리도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80kW가 넘는 배터리를 장착할 수도 있고요, 60kW대 배터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204마력 모터를 전륜구동에다 넣고 있어요. 현대가 EGMP라고 말하는 모든 차들이 후륜구동 기반이었는데 이제는 EGMP라고 하면서 전륜구동에도 모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네요. 사실 이건 선택의 영역이었겠죠. 그러니까 전륜구동으로 소형차를 만드냐 아니면 후륜구동으로 만드냐 해서 후륜구동이었을 때의 장점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차가 샤프해지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느낌이 드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전륜구동으로 바꿨을 때는 아무래도 눈길에 조금 더 편하고 좀 더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뽑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륜구동으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EGMP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EGMP라는 이름은 사실 이전에 그 후륜구동 자동차 그리고 뒤쪽에 모든 것들이 실려있는 그 자동차에 EGMP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는 앞바퀴 굴림이고 앞쪽에 충전기가 있는 이 차도 EGMP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뭐야 그럼 EGMP는 뭘 말하는 거야? 라고 약간 혼란에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전륜구동이든 후륜구동이든 지금 세대의 자동차는 다 EGMP라는 표현을 그냥 쓰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아 EV3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너무 짧게 살펴봐야 됐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감동받을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디자인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주행 거리 500km가 넘는다는 최초의 자동차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실내 공간 굉장히 넓고 소형차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건가?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런 훌륭한 자동차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실제로 자동차를 주행해보기 전에는 어떤 차인지 파악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행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번에 저희 시승행사 있으니까 그 시승행사를 보시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컬러가 이런 애가 있네요. 캐스퍼에서 파란색 그렇게 욕하지 않았습니까? 그 파란색 그거 무슨 고속버스 같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이 파란색은 그 파랑이 아니네요. 야, 그래, 이렇게 했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누가 캐스퍼 욕했어요. 이런 조합을 왜 못 만들었던 거야?